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박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도 철학자 공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수사항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익히 아는 4대 문명 발상지를 제치고 왜 그리스에서 철학이 꽃을 피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는 이가 많습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면 천문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천문학과 그때의 천문학은 폭과 정도가 다르겠습니다만 4대 문명 발생지의 특징에도 분명히 천문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천문학의 시작이 더 늦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관심의 남다름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4대 문명 발상지는 절기 변화를 인지하고 인간사에 적용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는 우주의 거리를 계산한다든지 우주의 생성 과정에 의문을 던진다든지 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내용상의 진위 여부는 현재는 맞지 않는 얘기로 분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틀림없는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대한 관심이 왜 철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일까요? 철학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내려는 노력이라고 할 때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데 꼭 필요합니다. 생명과 인간의 기원은 우주의 한 부분이므로 우주의 생성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기원을 밝히려면 먼저 우주의 기원을 밝히려는 노력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철학의 아버지를 탈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위상을 생각한다면 더 대우를 받아야 하는 철학자는 따로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 왼쪽 아랫부분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큰 책에 메모를 하고 있는 피타고라스를 훔쳐보는 듯한 자세로 뭔가를 상당히 열심히 적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문학의 큰 틀을 세웠고 우주 생성 이론과 우주 순환론의 창시자이자 천체의 궤도라는 개념을 수립해서 기하학적 우주론을 창안하기도 했습니다. 탈레스보다 14살 아래로 친척이라는 말도 있고 제자라는 말도 있는 사람. 바로 밀레토스 철학의 대를 이은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박문고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기원전 610년에서 546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편으로 남아있는 그의 자연론이라는 논문은 우리가 아는 한 그리스에서 기록된 최초의 철학서다. 프랭크 탈리의 서양 철학사에 간결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탐구하고 책을 펴낸 최초의 인물이라는 말이겠습니다. 이후 자연 철학자들도 자기 책에 바로 이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 철학의 학문적 전통을 창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자연에 관하여, 누구의 자연에 대하여, 누구의 자연론, 누구의 자연학,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가져다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렇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앞의 이론이 만물의 근원이자 시원이라고 했습니다. 앞의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앞의 이론은 경계가 없는 것, 한계가 없는 것이라는 그리스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앞의 이론의 의미를 부여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없고, 시간상으로 시작과 끝이 없고, 공간상으로 전 우주에 무한히 펼쳐진 어떤 것으로 색도 없고 무게도 없고 온도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동하지도 않는 아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훗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아페 이론의 특징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왜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는 이 아페 이론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을까요? 김주현님의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기본적으로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무엇으로부터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에게도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신들에게는 모두 부모가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탈레스가 말하는 만물의 근원인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물 자체가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조상은 카오스라고 말합니다. 그 카오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스 신화가 내놓은 답은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주가 무로부터 생겨난 것은 그리스적 사고방식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 이론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우주가 생겨나게 된 그 무엇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페 이론에서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자연철학 최초의 우주 생성 이론입니다. 이후에 지구를 납작한 원기둥 모양이라는 독특한 이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체의 궤도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주론을 기하학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현대에 밝혀진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우주의 형태와 거리 등을 계산하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기하학 모델이 그리스 천문학의 기본 바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신화적인 설명 대신에 자신만의 우주 생성론 속에서 인간의 기원도 밝혀나갑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에서 제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 안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플루타코스의 향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봤다. 그 속에서 나고 자라다가 육지로 왔다. 얼핏 사람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도 바다에서 많은 것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스적 사고방식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화론으로 보는 시선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생물 종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종의 변이를 생각할 수 없었겠습니다. 프랭크 탈리의 서양 철학사에는 아낙시만드로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유는 탈레스의 사유를 넘어선다. 물과 같이 관찰 가능한 요소와 구별되는 하나의 설명 원리를 채택한 것은 철학적 정교화에서 진보이다. 전해진 문헌 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다룬 사람이 없었다는 데에서 그의 눈부신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를 만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이행, 그러니까 철학은요, 어찌 보면은 완벽한 하나의 학설 혹은 정의보다는 합리적 사유를 향한 그 여정에, 그 과정에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고리타분한 그 옛날 어구가 떠오릅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삶. 요거는 철학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 어떤 지향점을 찾는 이 모험 속에서 과정에 집중을 한다면은 그 사이에서 오는 의견 차이도 생각을 확장시키는 계기야 도움이 돼. 이렇게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구나 싶어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립이라는 단어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 점에서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갑자기 그 명절에 식구들 모이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즐겁게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 나중에 밥상 엎어지는 그 옛날 코미디극이 떠오릅니다. 대립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저는 또 다른 철학자 데리고 다시 올게요. 안녕 친구들.